챗GPT가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막상 쓰려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다들 유료 버전이 좋다고 하니 유료 버전 결제할까 고민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유료 버전 사용자도 잘 모르는 챗GPT 무료 버전 사용법을 군더더기 싹 빼고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챗GPT 무료 버전을 마스터하러 가보시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챗GPT 맞춤 설정입니다. 이건 무료, 유료 상관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설정인데요. 챗GPT 맞춤 설정을 하면 사용자 정보, 역할 부여, 응답 지침 내용을 담은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설정하고 활성화해두면 사용자 개인의 니즈에 맞춘 응답을 받을 수 있어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좌측 하단의 프로필 버튼을 눌러 개인 맞춤 설정을 누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맞춤형 지침과 내 추가 정보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너는 경험이 많은 개인 튜터로서 내 성향에 맞춰 학습을 도와줘. 내가 특정 개념에 대해 궁금해하면 내게 맞춘 학습 속도로 차근차근 설명해줘.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개념을 학습한 후에는 연습 문제를 제공해줘. 문제를 틀렸을 때는 틀린 이유를 분석해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정답을 맞출 때까지 비슷한 문제를 계속 내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동기부여도 부탁해 라고 적어볼 수 있겠죠. 동시에 추가 정보에는 나는 수학에서 실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싶어. 현재 내 실력은 초급이고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야. 나는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설명을 좋아하고 각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또 실생활 예시를 통해 학습할 때 더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라고 적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했다면 내 수준에 맞게 내 성향에 맞게 답변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GPT 탐색 기능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앞서 맞춤 설정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때그때 다르게 맞춤 설정을 하고 싶은데 그럼 그때마다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지침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라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맞아요. 굳이 설정을 매번 안 해도 언제는 나만의 PT 트레이너, 언제는 나만의 요리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GPT 탐색 기능입니다. GPT 탐색 기능은 코딩 없이 만들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챗봇인 GPT들을 모아놓은 곳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둔 GPT를 내 목적에 맞게 골라 쓸 수도 있고 유료 버전 사용자는 직접 챗봇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만의 PT 트레이너를 만들어 놓고 싶다면 검색란에 PT 트레이너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PT 트레이너 챗봇들이 나옵니다. 굳이 내가 지침 설정을 따로 안 하고 프롬프트 작성 안 하고 해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챗GPT의 웹 검색 모드입니다. GPT는 무료 버전, 유료 버전 할 거 없이 2024년 9월 말까지의 정보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의 약점 중 하나가 실시간 정보 검색인데요. 따라서 2026년에 웹 검색을 하지 않고 최신 문제를 언급한다면 GPT는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최신 정보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웹 검색 모드를 켜고 질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딥 리서치 기능입니다. 챗GPT의 딥 리서치는 단순 답변이 아니라 여러 웹사이트, 논문, 기사를 직접 찾아 읽고 거기서 공통된 결론과 쟁점을 뽑아 구조화된 답변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버터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버터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검색합니다. 그럼 GPT가 나에 대해 이렇게 물어봐요. 모두 대답을 해서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어떤 정보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 다 나와요. 시장조사나 경쟁사 분석처럼 사람이 하면 오래 걸리는 리서치 작업, 그리고 출처가 명확한 자료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딥 리서치 기능을 한 달에 5번 정도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웹 검색 모드와 딥 리서치는 같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비슷하지만 웹 검색 모드는 질문에 맞춰 몇 개의 웹페이지를 빠르게 찾아보고 짧은 답 요약을 해준다면 딥 리서치는 질문을 쪽에서 수십 개 페이지 문서를 읽고 구조화된 장문 리포트를 자동으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캔버스 기능입니다. 캔버스 기능은 GPT의 답변에 대해 편집 및 수정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캔버스 기능을 사용해서 총 2개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글쓰기인데요. 제가 버터 다이어트를 주제로 블로그에 글을 작성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캔버스 기능을 켜고 버터 다이어트를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할 거야. 만자 분량으로 글을 작성해줘 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럼 순식간에 글이 써지는데요.
여기서 위에 편집 버튼을 누르면 편집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이모지 추가 버튼을 누르면 적재적소에 다양한 이모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듬기 버튼을 누르면 GPT가 알아서 어색한 문법이나 구조가 있는지 재검토해줍니다. 글의 난이도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다고 생각이 되면 독해 수준에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글의 길이를 조절하고 싶으면 길이 조절 버튼을 눌러 더 길거나 짧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집 제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GPT가 알아서 편집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을 제시해줍니다. 물론 내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해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글 작성에도 유용하지만 코딩에서도 캔버스 기능은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예시로 지뢰찾기 게임을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뢰찾기에 관한 코딩을 알아서 작성해줍니다. 코딩을 할 땐 메뉴 버튼이 모두 바뀝니다. 댓글 추가 버튼을 누르면 주요 코드 블록을 설명하는 주석을 추가할 수 있고요. 로그 추가 버튼을 누르면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버그 수정 기능은 코드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코드가 있을 시 코드를 수정하고 특정 언어로 포트를 선택하면 코드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검토 기능은 전체 코드를 검토한 후 코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댓글로 제시해줍니다. 우측 상단의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내가 만든 지뢰찾기도 직접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챗GPT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채팅이 쌓여 전에 했던 채팅을 보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프로젝트 기능입니다. 프로젝트는 우리 컴퓨터의 폴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우리 게임 관련 파일들은 게임 폴더에 넣어놓고 업무 관련 파일들은 업무 폴더에 넣어서 보관하잖아요. 똑같습니다. GPT와 했던 비슷한 류의 채팅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거죠. 기존에 했던 채팅을 옆에 있는 점을 눌러 원하는 프로젝트에 보관할 수도 있고요. 애초에 채팅을 프로젝트 안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기능은 처음엔 유료였지만 25년 9월부터 무료 사용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단, 무료 사용자는 한 프로젝트 안에 5개의 채팅까지만 보관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GPT보다 제미나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봤고 익숙한 AI 툴이 뭐냐고 묻는다면 압도적으로 챗GPT일 겁니다. 그만큼 챗GPT는 기본이라는 거죠. GPT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대로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아, 이래서 다들 쓰는구나 느끼실 거예요. 무료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챗GPT 유료 버전 가이드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유료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도 많이 있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챗GPT 활용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